strangest feeling to know what to believe in. Cause every time you touch me, I can't control my body. 25번째 시간으로 캐나다 주택의 정화조, septi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중앙 하수 처리 시설이 없는 지역의 단독주택은 정화조에 오수를 모은 후 정화조에서 미생물의 분해 작용을 통해서 정화한 후 정화된 물은 자연환경에 방류되거나 재사용됩니다. 캐나다에서는 정화조에서 처리된 물의 경우 각종 위험한 균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류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에서 처리된 물은 정화조 배수층 septic bed라고 불리는 장소를 이용하여 정화된 물을 생분해시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정화조는 1990년대 초반에 캐나다 보건부 헬스 오브 캐나다에서 공공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빌딩 코드 파트 8로 이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중앙하수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공동하수관에 직접 연결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오폐수를 보내어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고 역류방지 장치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집중식 하수처리 시설에서 대량의 오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가정에서 발생한 오수가 하수관을 통해 이동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오수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이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됩니다. 도시외 지역의 하수처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하수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5가지 유형으로 하수처리 방식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1 간이 화장실, 프리비스 단순한 구조의 재래식 화장실로서 외딴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며 땅에 구덩이를 파서 배설물을 땅에 직접 배출합니다. 클래스 2 생활하수 처리, 그레이워터 시스템 화장실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제외한 주방, 세탁장 등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클래스 3 분산 시스템, 세스풀 오수를 땅에 직접 배출하여 자연 정화하는 방식입니다. 오염물질 제거가 미흡하여 사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클래스 4 정화조 시스템, septic 시스템 일반적인 독립 하수처리 설비로 정화조를 이용하여 4단계에 걸쳐서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클래스 5 저장 탱크 시스템, 홀딩 탱크 오수를 저장 탱크에 모아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정화조 시스템, septic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 4 정화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칭하는 독립 하수처리 설비입니다. 구성은 정화조 내부의 현기성 하수처리 과정, 배출 파이프, 그리고 정화조 배수층 septic be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정화조는 화장실, 부엌 등에서 오는 생활하수를 저장하는 통으로 콘크리트, 유리섬유, 플라스틱으로 만들며 전처리실, 중간처리실, 후처리실 같이 최소 3개의 칸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현기성 하수처리는 정화조 내부에서는 현기성 하수처리 방식으로 생활하수를 생분해하여 가스와 액체로 분해하고 남은 고체 찌꺼기는 바닥에 침전시킵니다. 세 번째 단계로 septic bed에서는 정화조에서 처리된 폐수는 배출 파이프를 통해 septic bed로 흘려보내어집니다. septic bed에서는 흙과 박테리아의 생분해 작용으로 최종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septic bed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eptic bed는 지표면 흙으로 만든 처리 장소로 생분해 과정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천천히 흘러들어가 최종 정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septic bed에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수처리 파이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로 나무를 심을 수 없고 잔디만 허용됩니다. 둘째로 septic bed 위를 차량이 지나다니면 토양이 다져져 오수처리에 방해가 되므로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셋째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하면 오수가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므로 포장이 금지됩니다. 넷째로 식용유와 같은 기름이 흘러들어오면 septic bed가 손상되어 생분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일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정화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화조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적절한 유지 보수를 통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로 정화조와 septic bed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로
정화조 바닥에 쌓인 고체 찌꺼기를 정기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로, 배출 파이프가 막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로, 셉틱 베드의 토양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전체 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화조 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화조 시스템은 도시, 외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독립 하수 처리 설비로서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점으로, 첫째로, 설치 및 운영 비용이 저렴합니다. 둘째로, 지역별 중앙 하수 처리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셋째로,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단점으로, 첫째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둘째로, 넓은 부지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셋째로,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수 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화조 시스템 설치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화조 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부지 조건, 규정 준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로, 부지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토양 상태, 지하 수위, 경사도 등 부지 조건이 적합해야 합니다. 둘째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와 건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로, 설치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화조와 셉틱 베드 설치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유지관리 계획과 비용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주택이 100년 수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화조 설치 및 폐수 처리는 환경보호 및 공공건강에 직결되므로 기준에 따라서 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집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신중한 선택을 통하여 100년 사용이 가능한 목조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분석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